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물리 기상학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물리 기상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일반 기상학에서 대기 복사하고 대기 연력학을 주로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기상학을 배웠으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겹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아무래도 지구 대기에서 연력학하고 지구 복사 쪽으로 이렇게 다루는 거 보니까 다루다 보니까 지구 대기에 대해서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력학이 이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력학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복사, 그러니까 지구 대기 안에서 이제 태양 열이 복사열이 들어와서 어떻게 분배되나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거를 하고 이제 대기 연력하고 합쳐서 강수 과정 쪽으로 이렇게 많이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구름밑 강수 과정에서 강수가 어떻게 생기고 어떤 종류의 강수가 생기고 이제 이런 거를 다루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광학, 그래서 광학 어떤 빛이 지구 대기에서 어떤 광학적인 현상을 보이는 그런 쪽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일반 기상하고 많이 겹쳐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좀 폭넓게 보는 것이 이제 구름밑 강수 과정에서는 에어로졸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구 대기에서는 그냥 일반 기상에서 봤던 것보다는 원래 물리 기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이 전자기학도 조금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인데 그런 거는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적고, 역시 연력학, 그러니까 연력학을 기초로 한 구름밑 강수 과정이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대나 연대에서 가르치는 거 커리큘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상청에서 예보관들을 위한 그 과정에서 보면은 주로 연력학 쪽으로 다루고 있어요. 연력학과 이 구름밑 강수 과정. 그래서 일반 기상학을 배웠던 분들은 큰 무리 없이 아마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폭넓게 좀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모든 거는 다 지구 대기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지구 대기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기상청에서 좀 한 5년 6년째 이렇게 이 공채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거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묻는 게 많더라고요. 일반 기상학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천문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일반 기상학이라든지 물리 기상학을 배울 때 지구 대기 같은 것은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지구 대기에서도 한 번 더 좀 생각 좀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 1페이지서부터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상현상을 배우고 이런 학문을 배우고 다 하는 거는 어차피 뭐냐면 예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보하는 대상이 어디냐면은 지구대기라고요. 그 지구대기 중에서도 우리가 지표로부터 한 11km, 한 10km 이 정도 되는 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배우는 건데,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조금 더 넓게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의 근원은 태양이라고요. 그래서 이 태양에 대한 것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면은 이 크기의 구조를 보면은 코로나가 있고 채층이 있고 그런 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 같은 건 첫 번째 온도를 6000도 K로 보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태양의 온도 한 6000도 K가 되고, 그 다음에 지구하고 이 태양하고 거리를 갖다가 이거를 1천문거리라 그래가지고 보통 1AU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천문거리라고 해가지고 이 거리가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는 게 좋아요. 한번 이것도 기상청 문제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 모의 문제 같은 데서 한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거기서 뭐냐면은 처음에 기상 감정 기사
만들 때 그때 이제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들 거냐 해가지고 모의 테스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거리를 좀 알아두는 게 좋겠다는 소리예요. 대충 뭐 외두는 게 그러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뭐 1.5 곱하기 뭐 10의 8승 K니까 사실 킬로미터라면 안 되죠. 여기다 3개 더 넣어가지고 미터로 외두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외두세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 그러면 거기다 동그라미 쭉 쳐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저기 지구하고 태양 간의 거리를 1천문 거리라고 그러면서 그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이렇게 외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온도가 표면 지금 저기 모든 그 지구 온도니 뭐 이런 거는 뭐에 근거를 둬서 온도를 재는 거냐면 그 프랑크 공식, 프랭크 함수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온도를 되는 건 표면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온도 255K 그러면은 이게 지구 중심이 아니고 지표면 온도를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표면 온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지구 온도는 대기 상하. 거기서 말하는 255K라고 말하는 거고 태양도 이 중심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그 중심 온도는 필요 없고 이 겉 온도가 6,000도 K 정도 된다는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다는 거, 외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 온도는 뭐 2천만 도 K라는데 그거 뭐 추정한다는 건 확실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 태양을 그냥 쳐다보면 안 되고 그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까맣게 보이는 점이 흑점이라 그러는데 그것의 주기가 뭐 한 11년 정도 되고 하는 거 그 정도만 외두시면 되고 그 흑점은 온도가 주변의 온도보다 낮아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태양의 온도는 6,000도 K인데 그거는 4,500도 K, 그러니까 주위보다 낮아서 우리가 까맣게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겠고. 자, 그 다음에는 태양에 대해서는 그만큼 알고 또 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은 지금 한 건 태양이고 지구는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는 255K라 그러는데 이게 255K 되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구의 겉면의 기온이죠. 그러니까 이 온도를 평균을 내면은 한 16도씨에 플러스 16도씨쯤 돼요. 근데 255K라면은 마이너스로 된 거 즉죠.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 온실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온실효과 배울 때 복사 배울 때 나오겠지만 그래서 온도가 이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영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래는 지구 평균 온도는 이것도 외두시는 게 좋아요. 한 16도쯤 된다. 평균이 그 정도 외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지구가 20률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구 이 적도 길이하고 극 길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거 액체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전력 때문에 이쪽이 조금 넓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좀 좁아가지고 그걸 20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지구 크기는 극반경이 하고 적도 반경하고 비하면 적도 반경이 크다. 그래서 그 차이를 20률이라는데 거의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래서 거진 동그래요. 그래서 그 20률이 그 0.00337에서 아주 거진 9에 가까운데 조금은 차이가 난다. 그리고 이 반경 이것도 대충 크기는 알아두는 게 좋다 이거죠. 외두는 게 6,400km 정도 된다. 그래서 킬로미터 이거 말로 자꾸 읽어두면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구 반경 정도도 외두는 게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저거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지구 주위에 극궤도 위성하고 정지위성 위성이 돌고 있는데 그 정지위성의 위도가 거리가 한 36,000km라고 나왔죠. 3,600km라고 돼 있는데 36,000. 근데 그게 어디서냐면 지표서부터라고요. 근데 한번 물었기를 어떻게 물었냐면 여기 중심서부터 얼마냐고 물었으니까 그때 6,400을 더해주지 않으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6,400km를 이래서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는 이 지구의
밀도가 한 5가 넘어요. 여기서 보면 뭐 5.5라고 대충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는 사방 1cm짜리를 사방 1cm 이렇게 1cm에 저기 물이라면 1이죠. 근데 5.5면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한 저기 물의 5배 정도 무겁다는 얘기예요. 지구 무게가. 그런데 이 지표면에 있는 그 흙들이나 뭐 이거 저기 평균을 내면 2.7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전체 평균은 5.5인데 지각 근처는 2.7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타는 소리야? 중심이 무겁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있는 물질 중에서 무거운 것들이 뭐 니켈하고 철이고 그래서 이 가운데는 니켈하고 철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뭐 이 중심층을 뭐 니페층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죠. 이 수치를 몰라도 지각하고 중심부하고 하면은 중심부가 무겁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러면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거 다 구했죠. 지구의 저기 크기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지구하고 태양하고 해서 관계를 보면은 이 그림체 외두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지구가. 근데 이 어떤 거를 도냐면 원궤도를 도는데 이거 타원궤도로 돌아요. 타원궤도는 이 초점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거를 단반경, 긴 거를 장반경이라고 하는데 이 어때요? 저기 얘기 먼저 시간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구는 지구나 아니라 모든 물체가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다 저기압성으로 돈다 그랬잖아요. 이 방향으로 도는 거라고요. 지구 자체가 여기서도 이렇게 돌면서 자체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 주위에 있는 지구가 여기 있으면 주위에 달이 돌잖아요. 달도 이 방향으로 도는 거고. 또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자전을 하거든요. 자전하는 방향도 이 방향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 장반경하고 단반경하고 장반경이 있는데 이 태양이 이쪽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근일점 여기를 장일점 이렇게도 표시하고 뭐 이러는데 여하간 이 짧은 쪽에 있는 것이 어떠냐면 겨울철이에요. 이 북반구에서 말하면은 여기가 그래서 이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어디 있냐면은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요 가까이 있는 거는 근일점이라 그러고 이쪽에 멀게 있는 걸 원일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가 여름철 북반구로 말하자면 여기가 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춘분이고 여기 있는 것이 추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떤 그 시중에 있는 책들을 보면은 이쪽 방향에서 보지 않고 이쪽에서 보게 그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쪽으로 있는 거로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동지가 되고 여기가 춘분이에요. 춘하 추동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봐도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외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를 생각하냐면 지축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하지가 되려고 그러면 어느 쪽이겠어요? 북극을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축이 이렇게 그려지고 적도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오면 이 부분은 뭐예요? 6개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낮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북극이 낮만 계속되고 여기 남극은 밤이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 있잖아요. 한 30,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가 적도고 우리 30도가 한 이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더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하지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기를 춘하 추동 이렇게 돌고 태양하고 가까울 때가 가까워서 더운 게 아니고 이 가까운데 이렇게 이것도 뭐라 그러나 굉장히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거진 원이에요, 이것도.
근데 아까 지구 중심도 거진 저기 원이지만 조금 차이가 나서 적도 반경이 크다 그러듯이 여기도 이렇게 확대해서 그려서 이렇게 굉장히 길게 그린 거지 사실은 조금 여기가 가깝고 여기가 조금 멀어요. 그래서 그 여기 저기 뭐야 지구의 기온이 높고 낮은 것은 태양과 거리가 가깝고 멀어서 차이가 아니라 이 빛을 직접 받느냐 빛을 받느냐 이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단하게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 바닥에다 대고서는 전구를 비추면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구를 갖다가 비스듬히 비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추면 굉장히 넓게 비춰지죠, 그렇죠? 이 면적이 넓어지는 거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빛의 밝기가 달라진 게 아니잖아. 같은 열을 이거는 조그만 면적에서 나눠 가졌고 여기는 넓게 가졌으니까 여기가 빛 저기 뭐야 열이 적게 나오는 거라고. 여기서 똑같은 이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기 이 태양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받는 데는 더웠고 그래서 적도 부분이 더운 거고 극지방을 비스듬히 받아서 추운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저기 빛을 못 받으니까 엄청 춥게 되는 거지. 반대로 저기 동지 때는 남극이 덥고 북극이 여기 밤이 되면서 엄청 추운 거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그림체 위에 두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쪽이 하진가 보면 일단 가까운 게 저기 겨울철이 가깝다 그랬잖아요. 근일점이. 그다음 원일점이 오히려 하지고. 근데 하지가 더운 거는 기축이 이렇게 기울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럼 이 그림을 저절로 왜 짓는 거라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이 충분은 얼마냐면 3월 한 20일 요 정도 요경이라고 되면 돼요. 그래서 이걸 3월 달이겠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지가 6월 달일 거고 6월 뭐 20 며칠 21일 뭐 이렇게 아마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9월이겠고 여기가 12월이거든요. 그러면 태양이 우선 이렇게 저기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왔을 때라고 충분이라면 뭐 지금 이제 저기 3월 가까우니까 이쯤이 다 왔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 이쪽에서는 낮의 길이가 길고 여기는 밤의 길이가 길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이를 6월이니까 이렇게 세 개씩 끓으면 어떻게 저기 이 계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이를 또 한 보름씩으로 잘라 가지고 둔 것이 24절기예요. 그래서 저기 입춘 다음에는 우수 경칩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구나. 입춘 우수가 나오고 춘분이 나오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네 개씩이 되겠구나.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정 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15일 간격으로. 그래서 그거를 표 2페이지를 보세요.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 저기 춘분이 있고 이거 춘하추동이 있고 그 전번에 보면 여기가 입춘이 있고 여기서 입하가 있고 입동이 있고 입추가 있고 입동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지 이렇게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저기 용어를 이렇게 봐가지고 읽어본 거다 안 읽어본 거다 이것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은 여기다 집어넣고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여름철 되면은 그 초복 중복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초복 중복 이거 여기 없죠. 그러니까는 저 초복 중복 이런 거는 저 24절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24절기가 왜 나왔냐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24절기가 왜 만들어졌겠나? 왜 그러냐면은 그전에는 지금은 뭐 저기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뭐 달력을 그냥 나눠주고 뭐 달력이 귀하지 않은 시대 때인데 옛날에는 그 책력이라 그래 가지고 그 책력이 그 근간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약소국가들은 이 책력을 지내 갖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관상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책력을 다 계산하고 뭐 그래도 그 책력을 중국에서 받아왔잖아요. 연말쯤 되면 중국에 가는 거 인사하러 가는 게 그게 옛날에 그 동지사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저기 하는 중요한 일들이 이제 그때 이제 중국으로 가는 그 사절단을 따라서 그 무역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서 책력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력을 주면은 그때 그 받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 황제국이 있고 옛날에는 제후국이 있었잖아요. 조선은 황제국이 못 됐잖아요. 고려 때까지는 황제국이 됐어도. 그래가지고 그 황제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연호를 어느 거 쓰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고려 같으면 자기네 연호를 쓰는 거라고요. 근데 조선 같으면 그 쓰지를 못하고 중국에 있는 그 연호를 빌렸어요. 그 연호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 황제가 지휘했을 때부터 해서 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 조선이 끝나고 나서 대한제국이 되면서 황제국을 선포하면서 융희니 뭐 이런 것들 광무 이런 연호를 쓰듯이 그런 연호를 썼다고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한 200년 앞선 추구기 같은데 그 추구기에 제작 연도가 이렇게 표시됐을 때 거기다가 건륭이니 뭐 그래가지고 청나라 황제 책력을 썼단 말이야. 연호로. 그랬더니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지네 거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우기고 있다는 거. 그런 시대적 배경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책력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 책력을 쓰게 된 이 24절기를 쓰게 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달력이 귀하던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태양력을 쓰지만은 그 전에는 태음력이라 해서 달의 움직임을 가지고 썼었다고요. 그러면 그 음력이 더 편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음력은 달만 보면은 이 날짜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지금 태양력이라 그래도 해를 아무리 봐도 오늘 며칠인지 모르잖아. 근데 달 모양으로 보고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 그날이 보름이고 거기서도 줄어갈수록 어느 쪽으로 주느냐 이걸 봐가지고 상현이다 하현이다 해서 날짜까지 할 수 있고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살이 조금이면 물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어부한테 굉장히 유리한 이 책력이 음력이라고요. 그래서 다 음력을 썼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면은 하루 1년이 365일이고 12달이잖아요. 근데 달의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면 요거 한 달이 여기서 28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8일이라면은 거기다 12 곱해봐야 360에서 어림없이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한 3년, 4년 요 주기로 한 달씩을 더 넣어야지 돼. 그게 윤달이라고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는다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아주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준 거라고요. 24절기로. 그러면은 24절기로 딱 하면은 언제 여기 한번 쭉 보세요. 언제 씨 뿌려라, 언제 거둬라 이런 얘기가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이 24절기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 번만 읽어 보시면은 알고 많이 들어봤던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기상캐스터가 나와가지고 오늘이 경칩이면 개구리가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다 들어봤던 얘기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서는 이 365도를 15도 간격으로 하면은 24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름 간격으로 이 간격을 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24절기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지구하고 태양하고 관계를 쭉 썼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 가지 설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 지구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게 됐다고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돈다 그러면 처음에 원시대기가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지구가 뜨거워서 그때 대기고 뭐고 없을 텐데 점점 식어가면서부터 이게 대기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대기가 대기가 생긴 거를 갖다가 원시대기 또는 1차 대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원시대기 또는 1차 대기. 그러면은 1차 대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디서 대기가 나왔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생기면서 굳으면서 그때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나와서 이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그러니까는
그, 이 성간 물질이라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태양이 뭐냐면 성간 물질이 모여서 된 거고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에 있는 저기 성분하고 같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벼운 물질로 됐던 거예요. 수소나 그 메탄 같은 거 이런 거, 저기 헬륨 이런 것들이 아주 가벼운 것들이 많이 됐었는데 얘가 이 처음에 생겼던 그 화산이 저기 이 대기가 이 태양풍이 그때는 이제 태양 활동이 강할 때니까 이 태양풍에서 다 날아가고 다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대기는 금세 없어지면서 약간 그건 다 이 태양풍에서 강력한 태양풍에서 없어졌다고 보고 그다음에는 생긴 것이 2차 대기인데 그 2차 대기는 그 1차 대기, 원시 대기, 1차 대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2차 대기 중에서는 그 산소가 있느냐에 따라서 2차 대기, 3차 대기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보면은 2차 대기는 뭐에서 이렇게 생긴 거냐면은 이 지구가 식으면서 지구 내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로 이 화산에서 저기 폭발돼서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 수증기하고 이 수소, 산화 이걸 뭐라 그러나 삭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 약간 황성분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들이 그 저기 주로 그러니까 수증기하고 이 탄화 황산 아황산가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삭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저기 황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이게 결합하면 뭐가 돼요? 황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창기 때는 이 지구의 그 낮은 부분에 얘네들이 막 물이 쌓여가지고 이게 주로 이 황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뭐 모든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황산으로 바다가 황산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기들이 그 이 지구의 지금 현재 지구의 그 내부 그 황산이나 그 수증기를 많이 찾았던 그런 시대를 갖다가 2차 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황산이라는 것들이 이 물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 안반에 있는 뭐라 그러나 여기서는 써 있질 않나 여기서 녹이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물이 탄산연 같은 종류들 그것들이 거기서 보통 우리가 지금 고수동굴이니 보면은 그 빗물에 의해서 그 바위가 녹아가지고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거 황산성분이 그건 염성분이거든. 그러면 둘이 합치면 어떻게 돼요? 중화가 되면서 염기성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바닷물이 짜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차 대기하고 여기 3차 대기에서는 뭐냐면은 이 수증기가 이 광헬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물리기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다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서 좀 해야 될 거예요. 전자기학적인 거로 조금 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광헬에 의해서 이게 여기서 발생기 산소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산소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기하고 3차 대기하고 구분은 이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H2O가 광헬에 의해서 발생기 산소가 되고 그 산소끼리 뭉쳐가지고 산소 분자가 되고 그래서 산소가 생긴다며요. 그럼 산소가 생기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면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소가 생긴 거라고요. 그래서 지구 대기를 나눌 때 크게 그냥 1차 대기하고 2차 대기를 그러니까 여기를 원시 대기 현대 대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2차 대기를 3차 대기라고 이렇게 또 구분해서 나누고 있는데 포인트가 되는 것이 3차 대기에는 산소가 나왔다는 소리야. 근데 그 산소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수증기가 이 광헬에 의해서 됐다는 거 그런 게 묻는 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여기 2차 대기고 나와 있네요. 그 석회암이 되고 석회암이 그 저기 그 녹아서 그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중화가 돼서 됐다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2차 대기에 보면 나와 있고, 그 3차 대기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최초의 산소는 수증기가 자외선에 의해서 광해리가 됐다는 거, 요거에서 나왔다는 걸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산소가 나오면은 여기 생물이 그때 생기고 생겨서 광합성을 작용하면서 그 이 산소하고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고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가 조금 돼 있는데, 그 현재 대기를 이렇게 보시면은 질소가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구 대기의 그 조성 그러면 해서 5분의 4가 질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78%니까. 그 다음에 산소가 한 5분의 1 해가지고 21%가 산소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네온, 헬륨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돼 있어서 이런 대기들은 이 고정됐다 그래가지고 양의 그 조성비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모양들을 외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순서를 최소한 5개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페이지를 봐도 좋고 이 그림을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소가 몇 퍼센트예요? 78%로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산소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르곤이에요. 최소한 5개 정도는 외워야지 우리가 그 사지선다 할 때 요거 순서 바꿔놓고 해가지고 물어본 적이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외워야 돼요. 질소, 산소, 아르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네온까지는 외워야 돼요. 네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까지는 뭐 이 정도 차례가 맞나 한번 보세요. 5페이지를 보시면은 질소, 산소, 아르곤,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네온 맞네. 이거까지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요거는 외워야 돼요. 5분의 4가 질소, 5분의 1이 산소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외워야 되냐면은 질소의 분자량이 이게 N이 14니까는 원자 번호가 14니까 이거 한 28쯤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 번호가 16이니까 요게 32 되는 거,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얘네가 5분의 4, 5분의 1이 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구 전체 요거는 워낙 적으니까 얘네들만 갖고 여기다가 5분의 4 해주고 5분의 1 해줘가지고 저기 평균 내면은 이게 대충 뭐 29 몇이니까 한 30이랑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 분자량,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분자량 붙인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공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공기는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지고 부피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압력이 누르면은 기압이 누르면은 부피가 적어지고 낮으면은 부피가 늘어나고 해서 표준 상태를 정한 거라고. 그 표준 상태는 뭐냐면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보면 돼요. 0도씨 1기압일 때 얘가 부피가 22.4리터. 이때의 무게가 얘가 전부 질소로 여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때 무게가 28g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1몰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1몰이 뭐냐 그러면 0도씨 1기압 22.4리터라 그래. 그걸 갖다가 1몰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1몰의 무게가 28g이라는 소리고 질소가. 그다음에 산소가 이게 전부 산소로 채웠으면은 32g이라는 소리고, 그다음에 여기다 일반 공기를 딱 집어넣었으면은 28g, 30g쯤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다루는 것이 수증기를 다루니까 H2O라 그러면은 여기가 16이고 11이니까 18이죠. 그러면 이 22.4리터를 전부 수증기를 채웠다면은 그게 18g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 있어요. 물 18g. 물 18g. 이게 물이에요. 물이 18g인데 이런 물 전부 수증기로 만들었다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물 18g. 18g면 우리가 바카스병 하나가 한 100g쯤 되죠.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그거에 한 5분의 1 되면 18g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 18g의 물을 갖다 전부 수증기로 만들면 부피가 얼마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이게 수증기 1몰에 무게가 18g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8g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18g이고 얘가 22.4리터. 이거 대충 뭐라면 한 20g쯤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22.4리터, 이거 20리터라고 보자고. 이거 20리터는 뭐야? 이렇게 해서 붙이면 cc가 되는 거죠. 2만 cc쯤 되죠, 대충. 그러면 2g이 2000cc가 된 거니까는 어떻게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1000배가 늘어난다는 소리죠, 대충. 그런 관계를 대충 알아야 된다는 소리.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얘가 1몰이면은 얘 1몰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항상 똑같아요. 그게 6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요거까지도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은 0도씨 1기압 22.4리터에는 어떤 가스를 집어넣어도 개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물로 수증기로 채웠다 그래도 6 곱하기 10의 23승계고 그때의 무게가 18g이고 이거를 전부 산소로 채웠다고 치면 개수는 똑같고 무게는 32g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보통 공기로 채웠다 그러면은 30g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수증기가 조금씩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 공기에 수증기가 들어있는 공기하고 건져 있는 공기하고 무게가 어느 게 무겁냐 그러면 사람들이 수증기가 들어있는 이 수변 공기가 무겁다고 생각할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갔으니까 무겁거니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지만 아니죠. 자, 이 안에 지금 수변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 수증기도 들어있고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평균을 낸 것이 이거 30g쯤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수증기를 집어넣는다는 소리는 여기가 수증기가 하나가 들어오면 수증기보다 무거운 질소나 산소가 빠져나갔다는 소리죠. 왜? 이 안에 개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공기는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거울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소리죠.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페이지로 가시면은 최소한 네온까지는 대충 그걸 알아야 돼. 뭐 분자량은 질소하고 산소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질소하고 산소를 알면 맨 끝에 있는 수증기는 자연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분하고 분자식하고 분자량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소수 1, 2위짜리는 필요 없고 앞에 정도만 대충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적비나 중량비는 됐고 그냥 여기서 5분의 4, 5분의 1 이 정도만 외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외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대기하고 수증기라고 5번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공기는 지금 건조 공기, 우리가 건조 공기하고 수변 공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수변 공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공기 중에는 이 수증기가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이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다 빼는 게 오히려 어려워요. 아주 완전한 건조 공기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기는 수변 공기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이 기상학에서 이 연력학을 다루거나 뭐 구름 및 강수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 연력학을 다룰 때나 또는 단열선도 문제를 풀고 그럴 때는 공기는 수변 공기를 다 건조 공기로 취급하고 건조 공기 수변 공기는 뭐냐면 100%로 포화된 공기만을 수변 공기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다 수변 공기예요. 지금 여기가 저기 습도가 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공기도 수변 공기라고. 하지만은 이 연력학을 다루거나 단열선도를 풀 때는 이거는 다 건조 공기로 치는 거라고. 수변 공기는 뭐다? 100%로 포화된 공기만 수변 공기라고 치는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저기 일반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기가 수변 공기니 뭐 건조 공기라 해서 순수하게 그 기체하고 그러니까는 뭐야 저 위에 있는 그런 가스들하고 막 하고 수증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그 대량의 뭐 해염이라든지 꽃가루라든지 화산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적은 양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물리기상학에서는 그런 이거 에어로졸 분야를 따로 뽑아서 사실은 더 공부해야지 돼요. 그래서 일반 기상학에서는 안 했던 그런 뭐 작은 양의 꽃가루, 화산재, 뭐 해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저기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일반 기상학보다는. 그래서 그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자 요거까지만 합시다.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태양과의 관계도 알아봤고 지구 자체 내든지 알아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고 그래서 지구가 어떻든 간에 지구가 무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무게를 갖고 있으니까는 만유 인력에 의해서 이 가스들을 하고 이렇게 만유 인력 관계로 다 잡고 있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력이에요. 그래서 이 가스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지구 중력에 매여서 지구하고 같이 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대기를 지구대기라 그러는 거예요. 지구대기. 그래서 이 지구대기를 뭐 구분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성분이 좀 다르고 어떻게 돼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구대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 기상학에서는 온도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해서 온도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구조를 갖다가 어떤 프로파일을 나오느냐고 보려 그러면은 온도로 만들었으니까는 온도는 온도로 구분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히소스 그러니까 여론이 어디 있냐를 봐가지고 구별해야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방 안에 여기 지금 방 안에 있는데 여기 난로가 이렇게 펴져 있다고 치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저기 방에서 추우면은 밖에 있다가 나오면은 난로가루 가까이 가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여론이 가까우면 뜨거운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 거고 그다음에 몸이 다 녹으면 그때는 뭐 저기 딴 데 가지만은 어차피 저기 추울 때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가까울수록 여론에서 가까울수록 뜨겁고 멀수록 추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지구대기의 이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됐냐를 보려고 하면은 히소스가 어딨냐를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히소스가 뭐냐면은 이 지표예요, 지표.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한 25km 부근에 오존이 있어요. 그 오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층에 이 광전리에서 여기 되는 거에서 상층에가 있어요. 그래서 히소스가 어디냐면 세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지표예요, 지표. 지표는 왜 지표가 됐냐면은 이 여론의 근원은 태양이라 그랬잖아요. 태양은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복사에는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단파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태양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사에 의해서 전달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복사는 단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여기 파장이 짧은 거는 단파다, 단파 복사다, 또는 태양에서 오니까는 태양 복사다. 그래서 이거는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복사할 때 배우기로 하고, 여하간 이 태양에서 오는 것은 단파장이에요. 그래서 이 단파장은 이 태양속도 이렇게 올 때 이 지구 대기로 들어왔을 때 그 이 단파가 지구 대기에 있는 그 기체 분자들을 가열시키지를 못해요. 얘는 파장이 짧아가지고 진행하기에 바빠.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투과해 되어가지고 어디를 덮이냐면 이 지표를 덮이는 거예요. 그럼 지표가 더워지면은 모든 이 물체는 열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흑체예요. 그리고 킬로에프의 법칙에 의하면 들어온 만큼 다 내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가 지표가 더워지면은 장파 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태양보다 온도가 낮으니까는 파장이 긴 파장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장파장이라 그래요. 장파 복사라 그래요. 파장이 긴 거 장파 복사라 그러는데, 이 장파 복사를 그래서 이거를 지구 복사라 그러고, 단파 이 복사는 대표적인 것이 태양이라서 이걸 태양 복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사는 두 가지로 구별하는 거야. 단파냐 장파냐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것은 대표적인 것이 태양이니까 태양 복사라고 하고, 이 파장이 긴 거는 온도가 낮으면 파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대표적인 게 지구라서 지구 복사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얘가 지구가 여기서 지표가 장파 복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히소스가 여기 있으니까 가까울수록 뜨겁고 올라갈수록 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높이가 대충 뭐 11km, 13km 그러는데 여기 그냥 한 10km 정도로 이렇게 잡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오존이 있어요. 이 오존이 산소로 분리되는 거, 이게 분해된 걸 광헬이라 그러는데, 요기에 대한 시소수는 조금 이따 나중에 배우고, 어떻든 간에 이 오존이 태양 자외선을 받아가지고 열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소스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한 25km쯤 되는데요. 25km. 그래서 이거 25km 되는 거를 오존층이라 그래요. 근데 온도는 여기서 높은 게 아니라고요. 왜냐면은 얘가 오존이 분해되려면 뭐가 필요하면 자외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자외선은 어디서 와요? 태양에서 오니까 위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이 50km 되는 데서 자외선이 풍부하니까 충분히 열을 내고, 이 내려가면 오존이 많아지는데, 이 오존은 많은데 벌써 자외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날 수가 없지. 그래서 이 50km가 제일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50km.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성층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는 멀어질수록 차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제일 뜨겁고 멀어질수록 차지고,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차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는 열원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광전리에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우리가 히소스가 어딨냐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80km라고만 외두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1000도, 2000도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직구조, 그래서 그 모양을 한 번 더 보시고, 보시면은 이 그림에다가 여기 오존층이 여기 있고, 그 옆에다가 진주모온이라고, 이거 이제 여기 하나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런 거를 물을 수가 있어요. 여기 물리기상학에서는, 일반기상학에서는 좀 소홀히 했던 분야. 그래서 요 진주모온하고 우선 해놓고 나중에 진주모온에 대해서 배웁시다. 그 다음에는 이쪽에 가서 80km 넘어가지고 100km 넘으면 여기가 오로라가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야광운이 이렇게 생겨요. 이 야광운에 대해서도 또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요 80km까지는 여기 80km까지 여기서 여기를 긴질권이라 그래요. 긴질권.
균질권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조성비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 조성비가 뭐냐? 5분의 4가 질소, 5분의 1이 산소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믹서로다가 과일을 갈면은 사과, 뭐 도마토즙 넣고 갈면은 확 갈아버리면 저기 가려진 주스의 위아래가 성분이 똑같죠. 아주 확 다 갈아버렸어. 그렇다는 소리. 요 안에는 이 안에서는 공기가 대류가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기가 희박하지만은 여기 있는 공기를 갖다가 압축해서 여기다 내려와 보면 똑같이 5분의 4는 질소, 5분의 1은 산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균질권이고 요 위는 뭐냐면은 이질권이라 그래서 가벼운 기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맹국대기에는 수소하고 헬륨하고 있어요. 원시대기 때하고 같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두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